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2주호 정윤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2월 1일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아쉽다. 네, 이 한 달만 잘하면 올해 투자 아마 성적 괜찮은 분들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죠? 네. 올해 워낙 뭐 한 4월부터 혹은 뭐 늦어도 한 8, 9월부터는 네. 많이 올랐으니까 아마 올해는 좀 짭짤하다고 느끼시는 네. 분들 올해 하여튼 이 12월만 잘 넘기면 괜찮을 분들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우리 시장이 좀 잘 받쳐줘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 쿠팡 이놈 개인 정보가 이 쿠팡 이놈들 아 정말 다른 데도 뭐 물론 많이 샜죠. 네, 뭐 네. 통신사들도 세고 뭐 많이 혼났는데 네. 쿠팡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직은 그건 안 샜다고 하지만 뭐 네네. 열심히 그 결제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주소, 전화번호 뭐 이런 진짜 민감한 정보들 다 들어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3,500만? 하여튼 뭐 그 정도 이제 털렸다는 거잖아요. 네네. 다 털린 건데 아니 어떻게 그 큰 회사가 뭐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쓰면서 이 보안 쪽으로 이렇게 허술할 거였는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화나는 부분이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몰랐다는 게 되게 좀 충격적이고 5개월 동안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참. 근데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 같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선례들 좀 보면서 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하여튼 쿠팡 네. 여기는 많이 좀 혼나야죠. 예, 혼나야 또 다음 회사들도 더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12월 1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 시작됐고요. 오늘도 뉴스로 한번 우리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쿠팡 쓰시잖아요. 네, 쿠팡 쓰죠. 네.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비밀번호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비밀번호 바꿔야 되는구나. 공동 현관 비밀번호랑 그러니까 쿠팡 비밀번호도 역시 바꾸는 게 좋고 공동 현관 비밀번호랑 자기 집 비밀번호가 똑같으면 네. 이건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바꾸시는 게 좋겠다. 네.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6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65% 상승, S&P 500은 0.54% 상승했습니다. 그 미국은 반장만 있었는데요. 반장만 있어서 좀 아쉬웠나 봐요. 마지막에 쭉 올려갖고 네. 나 좀 장 더 있었으면 더 올라가고 싶은데 네. 뭐 그러면은 코스피가 있습니다. 코스피장이 열리게 되면 우리도 이 상승세를 좀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CME의 데이터 냉각 시스템 문제 때문에 개장 전까지 한 10시간 동안 선물 옵션 거래가 중단되는 일이 좀 벌어졌었습니다. 네. 근데 뉴욕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쿠팡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쿠팡이 한 3,400만 명 정도의 정보가 유출이 됐다. 그리고 한 5개월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뭐 지금 일단은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네. 좀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좀 달랐던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해킹 피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는 쪽으로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직원의 국적이 중국이고 이미 한국을 떠났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가면서 뭐 보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론에 유출하겠다, 뭐 폭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쿠팡 쪽에서는 그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진 않고요. 네. 뭐 수사가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면 그 알리테무가 더 안전할 수 있는 게 잘 생각해봐요. 다른 나라 회사들은 다 털잖아, 중국 사람들이. 중국 거는 못 털 거 아니야. 다 잘못 털다가 걸리면 죽으니까. 혹시 중국 게 제일 안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볍게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물론 걔네들은 또 알아서 다 써먹겠지만. 예, 노출된 정보는 이제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일부 주문 정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뭐 결제 정보, 신용카드 정보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통해서 지난 6월 24일부터 정보 접근이 시도가 됐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5개월 전부터 시작됐던 거를 11월 18일에야 최초로 인지를 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초기에는 4,500개 정도의 정보가 유출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3,370만 개라고 다시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4,500개 정보 유출됐다고 했을 때도 네. 웃기고 있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이게 여기가 지금 쿠팡이 얼마나 큰 플랫폼인데 여기를 뚫고 들어와 갖고 4,500개를 가져갔다고? 네. 그 다들 안 믿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3,400만 개 정도라고 네. 다시 공지가 되면서 거의 모든 분들이 문자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쿠팡 정보 유출됐다고 연락이 좀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의 해킹 사건이면은 예전에 2011년에 3,500만 명 정도의 정보 유출이 있었던 싸이월드 네이트 사례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역대급 사건이라고 불렸던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2,300만 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3,400만 명이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00억 원을 처분을 받았거든요. 네. 이것도 역대급이라는 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쿠팡 건은 이거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최근에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좀 많았던 기업인데요. 일단 뭐 택배기사나 물류센터 노동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도 좀 있었고 네. 입점 수수료 문제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쿠팡의 대응 방식이 좀 국내 기업스럽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게 네. 그 취재하는 기자들은 좀 어느 정도 좀 느낄 거고 여기를 상대하는 노동자들도 좀 느낄 건데 쿠팡은 맨날 뭐가 문제가 없대요. 네. 문제가 없다 그러고서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뭐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무조건 아니래요. 네. 그리고 뭐 어떻게 아니냐라고 설명도 잘 안 합니다. 네. 그게 외국 스타일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취재해 본 적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쿠팡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이렇게 좀 생겼을 때 쿠팡의 경우에 좀 더 문제가 확산되는 경향성을 좀 네. 보이거든요.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거를 좀 확인해보고 그 제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뭐 그래야 되는데 쿠팡은 일단 아니라고 네.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 수사하고 증거 다 나오고 나면 그때 가서 뭐 사과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아니, 그리고 결제 정보가 확실히 진짜 안 털린 거 맞나? 여긴 지금 결제 정보는 안 털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본인이 이런 거는. 그렇게 네. 얘기는 하는데 쿠팡의 평소의 태도를 보면은 이것도- 항상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그런 거 다 유출됐다는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부인할 거고.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이게 막 해킹 막상 당하고 나면은 그 해킹 당한 사람도 자기가 뭘 털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또 자기가 숨길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과기부하고 같이 해서 민간 합동조사단 꾸려서 지금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집단 소송 움직임들이 좀 생기면서 인터넷 카페가 한 10여 개 정도가 생겼습니다. 네. 하도 이런 일들이 잦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도 아는 것 같아요. 터지면.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 모여가지고 집단 소송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인원만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집단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1인당 10만 원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파크 해킹 사고 관련해서도 한 2,400여 명 정도가 집단 소송했을 때 한 10만 원 정도 한 4년 동안 소송해 갖고 10만 원 정도 배상이 네. 좀 나왔고요. 그리고 2014년에 카드 정보 유출 사태 때도 한 10만 원 정도 대법원 판결 나고서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해배상이 좀 인정이 되려면은 네. 정보 유출로 인해서 실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승소를 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게 근데 워낙 그
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10만 원씩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1,000만 명이다. 그러면은 그 배상액은 또 만만치 않을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약간 별개긴 합니다만 우리도 이제 주민번호 시스템은 좀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 뭐 이미 뭐 많이 털렸습니다만 그 주민번호라는 게 뭐 여기저기 하여튼 금융권이나 여기 다 이제 통하는 번호잖아요. 네. 정부 뭐 기관들도 다 그렇고 이제 그거를 주로 쓰다 보니까 기본적인 생년월일은 그냥 털리는 거 아니에요. 이 번호만 털리면. 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 같은 거 쓰잖아요. 사회보장번호. 그러니까 그런 걸 쓰든지 아니면 하여튼 좀 개인의 정보를 그러니까 누군가 인증은 해야 될 텐데 네. 그 번호를 좀 어떤 개인의 정보가 좀 드러나지 않는 번호로 일련 번호를 쓰더라도 그런 걸 좀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털리니까 네. 이제 뭐 보완을 잘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신뢰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요. 올해 한 해 동안 계속적으로 자본시장의 큰 이슈였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한 안이 처음 나왔던 정부 안보다는 좀 더 자본시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은 정부 안의 최고세율은 35%였는데 이보다 5%포인트 완화된 30%로 세율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미만은 20%, 50억 원 미만은 25%, 50억 원 초과 구간이 원래 그 35%, 원래 3억 원 초과 구간이 35%를 적용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이 함께 묶어서 이제 35%가 있었는데 3억 원 초과 50억 원 미만은 25%로 50억 원 초과 부분은 30%로 나왔습니다. 뭐 예상했던 그 국회 민주당 의원들이 냈었던 안은 25%포인트 안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정부가 처음에 냈던 35%보다는 좀 낮아진 네. 그런 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좀 뭔가 세율 조정을 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45%와 25% 사이에서 35%로 했던 거는 조금 이게 너무 명분이 없지 않냐 네. 이런 비판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3억 원 초과 부분들에서는 25%를 받은 거고 네. 50억 원 초과 관련해서는 그 민주당 뭐 이소영 의원 등의 안보다는 네. 5%포인트 높은 안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 자체가 대주주가 나중에 이제 돈 쌓아놨다가 나중에 주식으로 그냥 파는 거. 파는 거. 그게 더 나은 상태니까 사실 25%를 어떻게든 맞추려고 했던 건데 그렇죠. 30이라고 하는 거가 나오게 되면 여전히 그러면 난 뭐 좀 쌓아뒀다가 나중에 주식을 팔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사람이 세금에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것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사실 그 세제라는 게 그 논리적 정합성이라는 네.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조 기자 얘기대로 그냥 팔면 25%를 내는데 배당을 받으면은 30%를 내야 돼. 네. 그러면은 그전에는 거의 50% 냈었으니까 네. 그거의 논리적 정합성을 좀 맞출 필요가 좀 있었던 건데 그래도 이제 우리 자본시장에서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좀 어중간하게 받아들였던 거고 네. 국회를 통해서 이제 그 뭐 5%포인트, 그 10%포인트가 좀 내려간 거잖아요. 네. 이거는 어쨌든 자본시장 쪽의 의견을 받아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여주긴 했는데 이왕 보여줄 거면은 좀 깔끔하게 논리적 정합성까지 맞춰서 보여줬으면 좋았겠지만 네. 뭐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좀 받아들여진 거는 좀 의미가 있고요. 또 이게 이것도 저는 좀 특이하게 봤는데 그 전에 정부안은 26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의 배당부터 적용 시기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같이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2026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의 배당이라는 거는 27년에 받는 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적용 시기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그거는 25년 배당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갖고 이 부분도 즉각적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올해 12월 말까지 전에 사면은 배당을 우리가 3월 주총 끝나면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 사서 12월 말 거에 그 배당 기준일에 해당이 되면은 3월 주총 이후에 주총 그 배당을 받았을 때 이 분리과세를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연말에 주식 쓸데없이 샀다 팔았다 할 일이 좀 줄어드는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네. 그 배당 회피성 매물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 배당 회피성 매물 같은 경우가 이 세율이 좀 낮아지게 되면 좀 덜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돈 좀 많고 종합과세 받으시는 분들은 꼭 그 12월 그 직전에 팔았다가 1월 되면 다시 사는 그 배당 회피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래들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얘기 중에 법인세를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안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그 전에 그 이전 정부에서 1%포인트 낮춘 거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좀 다시 높인 결과가 높인 게 있고요. 네. 그리고 교육세 같은 경우가 이제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던 교육세가 0.5%에서 1%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세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한 증세가 좀 있었다라는 네.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두 번째 뉴스까지 이렇게 굉장히 이건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은 뉴스일 거라 이거는 우리나라 오늘 코스피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렇겠죠.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얼른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이거 동영상 한번 같이 보실래요? 뭡니까? 한번 화면. 네. 일본 가세요? 네. 불이 꺼진. 불이 갑자기 꺼졌네요. 끌려 나갑니까? 갑자기. 예. 와, 중국이 중국. 예. 원피스 주제곡을 부른 일본 가수 오스키 마키가 중도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상하이에서 반다이 남코 페스티벌 2025가 있었는데 네. 애니메이션 원피스는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상하이에 초대를 받았다가 중도에 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일부러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저 노래 시작하기 전에 당신 공연 취소됐어요. 이것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 부르는 도중에 끌려 나가는 거 연출한 것 같아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 그림을 연출하고 싶은 거지. 야, 그래서 무대 서 있는 와중에 그냥 공연 중에 끌고 내려가는 거. 그쵸, 조명 꺼버리고 이게 훨씬 네. 임팩트 있잖아요. 대박이네 진짜. 그리고 다른 일본 가수인 하마사키 아야유미도 네. 그 상하이 공연이 있었는데 중국 주최사에서 불가항력을 요인으로 이제 공연이 중단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SNS에 올라온 내용인데 네. 뭐 저는 여전히 엔터테인먼트가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하고 제가 그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전 특이한 댓글 중에 대만으로 오세요. 저희가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 항공사들의 일본행 항공편이 900여 편이 줄인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12월에 운항할 예정이었던 일본행 노선 5,548편 중에 904편에 대한 운항이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약한 요인 중에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일본에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하고 일본 환율이 같이 약한 그 공통점이 관세 협정 맺어진 거. 네. 우리는 뭐 성공적인 협정이었다고 당연히 평가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매년 200억 달러가 되는 돈이 나간다는 얘기고 네. 그게 달러로 환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안 그래도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 많이 하죠. 개인들도 많이 투자하는데 심지어 국가까지 나서서 200억 달러를 미국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시장의 수급 요인들은 지금 원화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적인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수급적인 요인에서의 이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안 그래도 이제 우리랑 같이 움직이는 일본이 이렇게 중국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같이 약해진 모습들이 좀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는 게 네. 우리나라 환율에 조금이라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 뉴스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본과 중국 이건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게 드러난 현상들인 거고 일본과 중국의 이 갈등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지 네.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 혹여 물리적인 혹은 어떤 뭐 충돌 쪽으로 네. 특히 이제 남중국해 이쪽에서는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하여튼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워하시네요.
뭐 맛있는 건 두 번만 한숨이 드시려고. 저절로 나올 겁니다. 네. 자, 왜 나올까요? 예. 자, 하여튼 조심히 들어가시고 예. 점심은 도시락 맛있게 드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궁 도시락 같은 거 드시면 참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요 커머스. 요거는 진짜 오늘 잘 왔다. 진짜 너무 환영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궁 도시락이라는 건데, 자, 요거예요, 요거. 예, 요렇게. 한 끼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편의점 가도 이런 거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궁 브랜드에서 나온 겁니다. 경복궁. 그렇죠. 경복궁이라고 왜 유명한 그 한식 프랜차이즈 있죠. 저기 상견례 할 때 제일 좋은 제일 장소. 많이 가는데. 예, 요거 뭐예요? 저도 같은 메뉴 같은데요. 그러면 갈비찜인가? 뭔가 모르겠네. 저 여튼 찜닭덮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나 오징어 좀 주지. 아유, 참 나 오징어 좋아하는데. 네. 네, 이건 뭐냐면 경복궁에서 만든 도시락인데요. 네. 30년 전통의 한식 브랜드 경복궁 그리고 프레시지가 함께 메뉴를 공동 개발해서 구수한 그러니까 메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총 세 가지가 뭐냐? 우렁 강된장 5팩, 오징어 제육 5팩, 이건 찜닭 덮밥 5팩입니다. 이렇게 15팩이 가는 거고 15팩이면 하나에 뭐 만 원씩만 해도 15만 원일 텐데. 네. 5만 원인 거 보니까 하나에 3,000원 꼴이네요. 그렇죠. 네, 한 맞죠? 3천 3,000원 몇백억. 조금 예. 요게 5만 9천 원이니까 오. 예, 4천 원이 채 안 됩니다. 요거 편의점 가도 요거 보통 6, 7천 원 이상 하거든요. 요 정도. 제가 부담이면. 편의점에서 자주 사 먹는데 그게 밥에다가 스팸 4조각 올려준 거 있어요. 그것도 한 3천 얼마예요. 한 4천 얼마. 그렇지. 예. 근데 그거보다 훨씬 낫네요. 예, 그 한솥 도시락 가서 뭐 도련님 어쩌고 뭐 이렇게 네네. 있잖아요. 네. 거기서 거의 제일 저렴한 거 수준이 요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요건 이제 밥에다가 요건 이제 찜닭 덮밥인 거고 네. 말고 오징어 제육. 요거 꼭 내가 먹어보고 싶은데 하여튼 요것도 있고 우렁 강된장도 있고 이건 포장 뜯을 필요도 없이 그냥 오면 바로 그냥 렌즈에 돌려버리면 끝입니다. 띡. 예. 그래서 춥고 바쁜 겨울에 편안하게 댁에서 특히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주말 부부하시거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편안하게 냉동실에 딱 쟁여두고 쭉 돌려 드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닭고기가 되게 부드럽네요. 요거는 이 뭐랄까 제가 이제 아침 빵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빵을 먹고 나면 물론 먹을 땐 맛있지. 예, 뭐 소금빵도 먹고 뭐 그쵸. 샌드위치도 먹고 네. 하는데 먹고 한 30분 1시간 지나면 이제는 약간 속이 좀 어때요? 허해요? 아니면 부담스러워요? 네, 부대껴요? 아니 좀 약간 불편해. 약간 신물 올라오잖아요. 조금 그런 거 있어요. 밀가루 먹다 보면 신물 올라와요.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 그나마 그래서 이제 그 뭐 베이글이 좀 낫긴 난데 계속 뭐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좀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한식 도시락입니다. 네, 그렇게 맛있게 15팩 59,000원에 진짜 저렴하게 실속 있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웬만하면 잘 먹긴 하는데 이건 제 입맛엔 좋은 게 조금 달달해요. 그러니까 찜닭덮밥의 경우에는 조금 달달하네. 달달하고 약간 매콤함이 있고요. 좋다. 저는 이런 거 달달한 거 좋아해갖고 너무 신나게 먹나? 아유 됐어.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저희가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얼른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갤럭시 워치 8 요거 갖고 왔습니다. 에이스입니다. 갤럭시 워치 저는 이제 안타깝게도 갤럭시를 못 썼는데 네. 요거는 그 우리 이주 기자는 갤럭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아이폰을 써서 혼날래 진짜? 네. 여기서 거짓말할 수는 없죠. 그건 안 되죠. 근데 저희 네. 집에서는 다 갤럭시를 쓰긴 합니다. 예, 저희 그래서 되게 예쁘다. 이렇게 와이프도 갤럭시 쓰고 있고 저희 장모님도 갤럭시 쓰고 계시고 저희 부모님도 갤럭시 쓰고 계시고 요즘에 그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운동하실 때는 제가 볼 땐 진짜 갤럭시 워치가 최고인 것 같아. 요즘 뭐 그 무슨 밴드 뭐 이래 갖고 그냥 가볍게 뭐 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만 요 갤럭시 쓰는 분들 보니까 내가 언제 뭐 며칠 어떻게 운동했는지 그래프 같은 것도 되게 잘 나오고 뭐 심박수 같은 것도 되게 체크가 잘 되고 건강 정보나 아니면 하여튼 운동과 관련된 여러 것들이 되게 데이터가 잘 쌓이기도 하고요. 갤럭시 워치는 또 갤럭시 폰이랑 이제
연동이 잘 되니까 네. 통화하실 때 아니면 문자 같은 거 할 때도 회의 같은 거 할 때 가만 보면 언제까지 뜯고 있을래냐? 야, 아이고. 자, 그래서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뭐 카톡 오거나 문자 네. 오거나 전화 오면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폰은 그냥 좀 잠시 내 테이블에 놓고 워치만 차고 들어가면 네. 진동이 미미하게 이제 손목에만 울리니까 눈치도 안 보이고 그쵸.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할 수 있고 내용도 당연히 이거 다 확인되니까 네. 몰래 이렇게 확인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사이즈 몇 미리 궁금하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이즈가 40mm랑 44mm를 선택할 수 있어요. 40mm짜리는 여기에 29,800원 네. 그리고 여기에 44mm짜리는 5만 원 추가 그리고 46mm짜리도 있는데 요거는 13만 원 추가니까 본인의 사이즈에 맞게. 근데 남성분들이면 웬만하면 큰 거 차세요. 네. 네, 멋있습니다. 그렇게 커야지 멋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차는데 처음에는 이제 러닝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차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 기록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심박수 내가 몇 번까지 올라갔는지, 그 다음에 칼로리 소모량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나중 되니까 이제 자면서 내가 수면을 잘 잤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가 되다 보니 맞아. 나중에는 그냥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24시간 차게 되는데요. 수면 맞아. 안 차면 나의 데이터를 잃는 듯한 느낌이 나서 계속 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대부분 차고 계시겠지만 한번 차고 이제 뭐 그 자신의 데이터를 모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계속 차게 되실 거고 너무 비싸니까 저희가 괜히 비싼 것들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갤럭시 스마트워치 8을 298,000원대에 사실 수 있도록 근데 진짜 가격을 좀 낮춰놨습니다. 이쁘게 나왔다 이번 거. 이쁘게 나왔어. 예. 괜찮네요. 감성 있는데. 하여튼 요거 구글의 AI 제미나이가 탑재된 웨어러블이고요. 되게 밝아요. 그래서 밝기 조절이 가능한데 밝은 그 낮에 이렇게 밖에서 보면 네. 가끔 좀 어두운 친구도 잘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잘 안 보이죠. 이건 되게 밝게 나오니까 선명하게 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워치도 갤럭시 워치로 이왕 하시는 거 조만한 거 싼 것도 이게 한 5, 6만 원, 7, 8만 원 해요. 싼 거 있죠.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제대로 된 삼성 제품으로 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갤럭시 AI가 탑재된 삼성 갤럭시 워치 8 298,000원에 모십니다. 자, 그럼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아래 링크나 아니면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박병창 기사님 얼른 모시러 가겠습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